오늘은 2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인데 오늘은 우선 2차 함수를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설명이 될 것 같아. 근데 2차 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인데 2차 함수의 뜻은 우선 요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 2차 함수, 일단 2차 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은 어떤 x든 y든 어떤 문자를 썼을 때 거기에 차수가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지수 부분이. 그래서 걔네들 2차식을 제곱을 포함한 식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함수랑 방정식의 차이는 뭐야? 함수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근데 방정식은 한 문자에 대해 정리되는데 함수는 이제 x랑 y 둘 다에 대한 어떤 문자로 나타내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함수들을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x축과 y축 두 개의 변수를 자꾸 푸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2차 함수의 뜻은 이런 형태겠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야. 근데 얘가 2차가 될 수 있으려면은 요 앞부분,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2차식이 안 되죠. 그쵸? 성립할 수 없으니까 a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일 거야. 그치?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고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형태가 있어. 우리 통틀어 이거를 그냥 x가 포함된 식이라고 이해해서 fx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 fx를 뭐라고 잡으면 돼? y는 fx라고 잡아도 되지만 fx를 x가 포함된 식 부분이니까 이거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전부 다 2차 함수의 표현이라고. 됐어? 자, 근데 이제 함수 값이라는 말을 쓰게 될 텐데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조금 더 고등학교 과정에서 깊이 배우면은 다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하면은 함수라는 말은 이 함이 무슨 함입니까? 상자. 그렇지. 똑똑하네. 상자 한자로 그렇지. 사물함한테 그 함이야. 수는 뭐겠어? 수 또는 숫자. 그래서 숫자 상자인 거잖아. 그렇지? 숫자 상자. 그래서 이 상자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는 F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상자가 F라는 상자야. 자,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푸는데 자, 근데 그 상자가 어떤 게 되냐면 여기 X를 여기다 F라는 이 상자의 이 괄호 부분에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뭐가 나온다고? X를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고? Y가 나온다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그치? 됐어?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1을 대입했어. 1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이 상자는 이 식을 만족하는 상자라고 생각해.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더하기 3 더하기 1 5가 나오죠. 그쵸? 1을 대입하면 5가 나오잖아. 1이 5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화살표 방향으로 치면 x에서 y 방향으로. 그때 우리는 x가 1일 때 이 상자에 나오는 값, 이 상자의 값이 얼마야? 이게 y 값이 되는데 이게 5가 나오잖아. 그치? 이 상자의 값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이 상자에다가 그 x 자리에 x를 안 쓰고 뭐를 쓴 거야? 1을 쓴 거 아니야. x가 1일 때라는 거는. 그치? 이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5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상자의 값이라서 상자가 함수잖아. 그치?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말해. 함수값이 f1이라고 말해도 좋고 똑같은 표현으로 함수값을 뭐라고 말해도 돼. 그냥 5라고 말해도 된다. 그치? 근데 그냥 함수값 구하세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뭐일 때?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이거라고. 만약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물었으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f2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 식에다 뭐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2니까 x 대신에 2를 쓴 거 아니야. 그치? 2를 대입했다는 표현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뜻은 어쨌든 이게 y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돼. 식으로 나타났을 때. 근데 x에 대해서 만약에 2차 함수였다면 x의 2차식이 a가 개수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3차식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자,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네. 함수값이란 말도 그냥 함수값이란 말은 쓰지 않고 x가 뭐일 때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치? 함수값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고. 그래
그래프에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풀이하다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포물선이 된다고 했지, 그치? 포물선의 말뜻이 뭐였어? 포가 뭐였지? 대포할 때 그 포야 물체를 던지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포물. 그러니까 물체를 던졌을 때에 그 나타나는 그 선의 모양이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나타나, 그렇지? 이게 양쪽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돼 이렇게 그려지더라. 물론 공기 저항력은 다 무시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려진다고? 포물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공 던지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던질 때 몇 도로 던져야지 제일 멀리 날아가? 체육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나? 45도로 던지면은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키도 있고 뭐 공기 저항 같은 거 생각해서 45도보다 약간 더 크게 높게 그렇게 던지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내가 높이 던지면 각도를 크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투수처럼 이렇게 던지면 근데 살짝 위로 던지고 이렇게 되게 널찍하게 그려지기도 하겠지. 어쨌든 다 포물선이야.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 일단 무시할게. 그런 거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모양인데 y는 x제곱 이거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자고.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라고 정해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이 관계를 직접 점으로 찍어보면서 그려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든 간에 그려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도 가고 하면 무수히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거야. 처음 본 함수도 나올 수 있어, 나중에 대학교 가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대충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배운 함수는 모르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점을 몇 가지를 찍어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x에 만약에 0을 대입했어. x가 0이면 그때 y가 얼마가 되죠? 이건 우리는 줄여서 좌표로 쓰면 뭐라고 나타내? 0,0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그 점이 가능하게 찍히는 거야. 맞지? 0.1, 0.2, 0.3 이런 거 막 대입해도 되겠지? 근데 그냥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x에 뭐를 대입해볼까? 1을 대입해볼까? x에 1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와야 되죠? 1.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써도 돼? 1,1지나. 근데 x에 선생님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뭐가 돼? 1이 되지, 그치? 아, 그러면은 1이 이쯤 있으면 1을 대입했을 때도 1이 나와. 이 정도 지나.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y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좌우에 똑같이 이쪽으로 한 칸 가나 이쪽으로 한 칸 가나 높이는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치?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 번 했을 때 x에다가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럼 y는 뭐가 될까? 4. 아, 그러면은 플러스 2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 둘 다 뭐가 나온다는 소리죠? 4가 나온다. 아, 2를 대입해도 1, 2, 3, 4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똑같이 높이가 4가 나오더라고. 아, 이 점 풀마 1 대입했을 때 높이가 1만큼 올라가던 게 풀마 2 대입했을 때 높이가 4만큼 올라간다, 그렇지? 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하나씩 커질 때마다 커지는 폭이 어때? 더 심해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질까? 이렇게 더 심하게 커질까? 1번, 2번. 2번처럼 더 심하게 커지겠지. 뭐를 대입해볼까? 1 대입했고 2 대입했으니까 3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3 대입하면 9가 나오잖아, 그치? 얘가 4면은 4 더하기 4가 8인데 거기서 더 커지잖아, 9는. 더 심하게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 대입하면 다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맞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1, 2, 3, 4 이렇게 대입할 때 이런 움직임을 갖는다면 마이너스 1, 2, 3, 4를 갈 때도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운데 선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식으로 x 값을 끝없이 대입하면 이 값은 끝없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치?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따지거나 어떤 식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꼭지점이라고 하면 뭘까? 끝없이 가는데 뭐라고 점을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있는 점은 어딜 것 같아 왠지? 여기일 것 같지 그치? 맞지?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말한다. 아 이게 시옷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붙나? 요즘에도 꼭지점 이렇게 말을 하네. 근데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지? 꼭지점이? 0,0이 되겠다. 그치? 근데 꼭지점을 알면은 꼭지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축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축이라는 건 이 2차 함수에서 딱 기준이 되는 이거를 기준으로 양쪽이 어떻게 돼? 대칭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이 노란색 선 이거를 우리는 축이라고 말할 거야. 2차 함수의 축.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치? 이거를 축으로 좌우가 어떻게 돼?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대칭적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이 함수는 무슨 축에 대해 대칭? 이게 축이 되니까 y축에 대해 대칭이지. 그치? 여기서 이 축은 뭐가 되냐면 y축이라고 말해. 근데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축은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럼 y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y축이 맞는데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명칭 붙이면 얘는 y축은 뭐가 다 공통적으로 0이냐면 x가 0이지. 그래서 y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x는 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또는 x는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맞아? 맞지? 그래서 꼭지점은 항상 꼭지점의 x 좌표가 항상 축이 돼. 이렇게 항상.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2,1이 이 꼭지점이 2,1이죠. 그렇죠? 맞지? 이게 꼭지점이 2,1이야. 그럼 축은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말해야 돼? x는 2라고 말해야 되지. 꼭지점의 x 좌표가 항상 축으로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더라고.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축을 찾으세요 또는 꼭지점을 찾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어쨌든 전부 다 그냥 꼭지점 구하면 돼. 꼭지점 구해놓고 판단하면 되잖아. 그치? 그려놓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게 내용상으로는 좀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x의 값이 증가할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걸 물어. 근데 얘는 봐라. x의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옆으로가 x축이잖아요. 그렇죠? x의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진행돼야 돼? 왼쪽으로 진행돼야 돼? 이런 쪽으로 진행돼야 되지. 그치?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이런 x값들을 쭉 대입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이 나타날 테니까 점을 타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쵸? 쌤이 지금 점을 찍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 시간적으로. 그치? 맞지? 자 이렇게 진행될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순간까지는 x값이 증가하는 동안 y값이 어떻게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가 그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또 어때? 증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축이 중요하다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 편 영역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치? 이 축을 기준으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축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이 축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건 이때 축이 x값이 뭐일 때죠? 0일 때지. 그치?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물었어.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이 말이 나오면 x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은 이쪽 영역이잖아. 그쵸? 이거일 때 그럼 저 네모칸은 증가가 맞아 감소가 맞아?
이 값이 증가라고 쓰는 게 맞겠어? 감소라고 쓰는 게 맞겠어? x값이 0보다 작은 영역, 이쪽 편 영역에서 그래프는 요건데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럼 이렇게 y값은 감소하는 거야, 그치? x값이 0보다 클 때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쵸? 이런 표현도 축을 기준으로, 그럼 축을 알려면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네. 만약 이렇게 나와, 이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요쪽 편 영역이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때 이 범위는 뭐가 되죠? x가 2보다 큰 영역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 편 영역에서 이 그래프 부분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런 걸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그릴게. 기본 그래프 모양을 한 번만 그려놓고 시작하자. 자,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y는 x 제곱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y는 2x 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얘가 생각해봐. x에 0을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나왔어? 0이 나오는 애였잖아, 그쵸? 근데 얘도 x에 0을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와? 0 나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도 요점치라는 건 똑같다, 그치? 그런데 x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가 됐어요? 1이 나오는 애였지, 그치? x에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 나오는 애였다. 근데 얘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가 되지? 요만큼은 똑같이 1이잖아, 그치? 저 식이랑 똑같이. 근데 거기다 몇 배? 2배 하지, 그치?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0을 지나는 건 맞는데 1 집어넣었을 때 1 대입했을 때 얘는 1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지만 얘는 1 대입하면 얘보다 높이가 몇 배가 돼? 2배로 커지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이면 1의 2배는 한 번 더 가면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x에 2를 대입하면 y는 4가 되는 식이 이 식인데, 똑같이 여기도 x에 2를 대입해서 그럼 요만큼은 4가 되는데 그거에 또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니까 8이 되잖아, 그치?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4라고 친다면 쟤는 2를 대입하면은 이 높이의 몇 배? 2배가 돼서 저기 위에 찍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높이들보다 몇 배씩 높게 그려져. 똑같이 x를 대입하더라도 2배씩 높게 그려져서 더 빨리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물론 이쪽 편으로도 더 마찬가지겠지. 이해했어? 3이었으면 몇 배로 빨리 높아질까, 높이가? 3배로 높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3이었으면 더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y는 2x제곱, 그럼 얘는 y는 3x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y는 뭐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 이 숫자보다 1, 2, 3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y는 ax제곱 꼴일 때, ax제곱 꼴일 때 요 a의 크기 절대값이다, 그치? 이거가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이게 점점 더 좁아져요, 넓어져요, 그래프가? 요 숫자가 1, 2, 3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좁게 그려져, 넓게 그려져? 좁게 그려지죠, 그쵸? 좁게 그려진다, 빨리 증가한다, 같은 x에 대해서, 그치? 또 어디 축에 가까워지지? x축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져?
y축에 더 가까워져. x축과는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이 숫자가 곱해진다고 꼭지점이 바뀌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이 숫자가 x제곱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어.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이번 그래프 형태 중에 선생님 지금 한 게 여기가 어떤 것만 예를 들었냐면 숫자를 막 바꾸는데 플러스 얼마인 것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풀고 있잖아. 그치?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y는 x제곱을 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거 한번 해보자. 자, 0 대입하면 뭐가 되죠? 0 대입하면 0 똑같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리는 거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럼 y 값이 일단 얘가 1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그치? 얘는 1을 대입해서 y는 x제곱 그래프가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던 놈이 여기서는 1을 대입하면 1이 아니라 이 높이가 반대로 뒤집혀서 마이너스 1의 높이를 갖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던 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돼서 나와.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면은 y는 2x 제곱이랑 똑같이 뒤집혀지겠지. 역전돼서. 그치? 안전된다 그러나? 역전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의 부호에 따라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부류로 그려진다.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래 방향,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됐어? 근데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가 있지. y는 ax 제곱인데 얘가 2x 제곱인데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서로 이 a 값이 두 그래프 간에 크기는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둘은 완벽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가 돼? x축에 대해 대칭도 된다. 그렇지? 자기들 스스로 y축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인 거는 변함없는데 요런 절대값만 같고 부호가 반대인 최고차 계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그래프 간에도 스스로 접었을 때 대칭이 되더라고. x축에 대해서. 됐어? 이렇게? 자,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뭐 2차 함수의 기본 모양의 그래프에서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우선 조금 익숙하고 체화할 시간이 필요한가? 그 뒷부분 내용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까? 문제를 잠깐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할게.